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기원전 2333년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은 이 반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불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5000년을 타오를 줄은.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한 민족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피로 쓰고 눈물로 지우고 다시 일어서며 새긴 역사. 이것은 절대 꺼지지 않은 불꽃의 기록입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전설 뒤에는 더 치열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변했습니다. 시베리아 초원에서 남한 부족들은 청동 무기와 새로운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동기 문명을 이끈 부족 연합의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태백산의 도읍을 정했을 때 그곳엔 이미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굴 속 100일의 시련.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정치적 통합 의례였습니다. 곰 토템 부족은 인내했고 호랑이 토템 부족은 떠났습니다. 승자는 곰 부족이었고 그들은 외부 세력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웅녀와 환웅의 결합.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아사달에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단군 왕검은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선포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은 모두 하늘의 자손입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세상을 다스려 교화한다. 이것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되었습니다. 고조선은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8조금법 중 3개 조항이 전해집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잔혹해 보이지만 이것은 동아시아 최초의 성문법이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했고 왕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94년 중국 한나라가 강성해지자 고조선 내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연나라 출신 망명자 위만이 고조선 왕준에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왕은 그를 받아들이고 서쪽 변방 수비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위만은 배신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이끌고 왕검성을 습격했습니다. 준왕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도망쳤고 위만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위만 조선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만 대군이 수륙 양면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왕검성은 1년을 버텼습니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안에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귀족 미개상이 성문을 열었습니다. 기원전 108년 가을 마지막 왕 우거는 궁궐 중앙에 섰습니다. 한나라 장수 순채가 칼을 겨누었습니다. 항복하라. 제후로 삼아주겠다. 우거는 웃었습니다. 내 조상이 세운 나라를 내가 팔 수는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을 찔렀습니다. 피가 왕좌를 적셨고 고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흩어져 살아남았습니다. 고조선의 유민들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였습니다. 서기 37년 압록강 유역 졸본에서 주몽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부여에서 쫓겨난 왕자였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피해 남한 그는 토착 세력과 손잡고 새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외손입니다. 주몽은 자신의 혈통을 신화로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식 정통성이었습니다. 서기 18년 한강 유역 위례성에서 온조가 형 비류와 함께 남하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비류는 서해안 미추홀을 택했지만 땅이 척박해 결국 온조에게 합류했습니다. 백제는 처음부터 국제무역국가로 설계되었습니다.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남해를 통해 외와 연결되었습니다. 서기 57년 경주 평야에서 박혁거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는 6개 부족의 연합 추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신라는 가장 늦게 출발했고 가장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69년 가을, 백제 근초 고왕은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평양성 외곽 치앙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제군은 고구려 고구곤왕을 포위했습니다. 왕은 말 위에서 화살에 맞았습니다. 왕이 전장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고구곤왕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구려는 충격에 빠졌고 백제는 한반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391년 고공양왕이 죽고 18세의 젊은 왕자 담덕이 즉위했습니다. 그가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즉위 첫해 그는 선언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말발굽이 닿지 않은 곳이 없게 하겠습니다. 396년 광개토대왕은 58개 성, 700개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백제 아신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은 이제부터 영원히 고구려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아신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백제는 한강 이북 땅을 모두 잃었습니다. 400년 왜군이 신라를 침공했습니다. 신라 내물왕이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5만 보병, 2만 기병을 보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왜군과 격돌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적을 섬멸했습니다. 이날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사실상 속국이 되었습니다. 475년 가을, 고구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며 남진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9월 3만 대군이 한성을 포위했습니다. 백제 계로왕은 사흘간 버텼지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왕은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고구려군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장수왕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계로왕은 아차산 아래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백제는 남쪽 웅진으로 천도해야 했습니다. 527년 8월 신라 버풍왕은 불교를 공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신을 버리고 오랑캐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2세의 귀족 청년 이차돈이 나섰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늘에서 징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차돈은 형장에 끌려나갔습니다. 칼이 목을 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흰 피가 솟아올랐고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왕은 이차돈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하늘이 불교를 인정했다. 귀족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551년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목표는 고구려에게서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백제는 한강 하류를, 신라는 상류를 차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53년 신라는 배신했습니다. 진흥왕은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를 기습 점령했습니다. 동맹은 파기되었고 한강은 신라 땅이 되었습니다. 554년 7월 백제 성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쳤습니다. 관산성 전투. 백제군은 매복에 당했습니다. 성왕은 말에서 떨어졌고 신라 병사 고간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는 백제의 왕이다. 고간은 주저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왕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백제는 다시 한번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612년 여름 수나라 양제는 113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고구려 을지문덕은 후퇴 전술을 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 30만이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을지문덕은 그들을 살수까지 유인했습니다. 강을 반쯤 건너는 순간 상류의 둑을 터뜨렸습니다. 물이 쏟아졌고 수만 명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겨우 2,700명, 30만 대군이 하루 만에 소멸했습니다. 642년 백제 의자왕은 신라 4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야성이었습니다. 성주 김품석은 처자식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김춘추는 딸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키겠다. 645년 고구려 대신 연개소문은 영유왕의 친중국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그는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궁궐 연회에서 영유왕과 대신 10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피가 연못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연개 소문은 보장왕을 옹립하고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660년 7월 나당연합군 13만이 백제를 쳤습니다. 계백 장군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폴에서 맞섰습니다. 신라군 5만, 계백은 4번을 막아냈지만 5번째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화살을 온몸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의자왕은 왕자들과 함께 항복했습니다. 678년에 백제 역사가 끝났습니다. 668년 9월 당나라 50만 대군이 평양을 포위했습니다. 연개 소문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보장왕은 저항했지만 안에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연개 소문의 아들 연남생이 당나라에 항복했습니다. 9월 21일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705년에 고구려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는 한반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신라 문무왕은 당나라와 싸웠습니다. 매초성 전투, 기벌포 해전에서 연이어 승리했습니다. 676년 당나라 군대가 마침내 한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681년 여름 문무왕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아들 신문왕을 불렀습니다. 내 시신을 화장해 동해에 뿌려라. 내가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7월 1일 왕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시신은 화장되었고 재는 동해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대왕남, 그곳에 문무왕의 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698년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호는 발해.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신라와 발해 두 개의 한민족 국가가 공존하는 남북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내부에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왕위 계승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780년부터 887년까지 100년간 20명의 왕이 즉위했습니다. 평균 재위 기간 5년, 그중 절반이 쿠데타나 암살로 죽었습니다. 828년 완도에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해적이 아니라 국제무역상이었습니다. 그의 무역선은 신라, 당나라, 일본을 오갔습니다. 한때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70%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천한 출신이 감히. 846년 장보고는 암살당했습니다. 30대 부하 염장이 칼로 찔렀습니다. 꿈은 피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900년 견훤이 전주에서 왕을 칭했습니다. 나는 백제의 부활을 선언한다. 그는 신라 왕실을 증오했습니다. 진골 귀족들이 이 나라를 망쳤다. 901년 궁예가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호는 후고구려, 후에 마진, 그리고 태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했습니다. 나는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심만으로 사람을 죽였고 결국 자신의 처자식까지 죽였습니다. 918년 6월 장군 왕건이 군사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궁예는 도망치다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정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다. 926년 거란의 야유라보기가 발해를 침공했습니다. 발해 대인선왕은 항전했지만 나라는 보름 만에 무너졌습니다. 228년에 발해 역사가 끝났습니다. 발해 유민들은 고려로 망명했습니다. 왕건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발해 왕족에게 성을 하사했습니다. 935년 11월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을 전쟁으로 내몰 수 없습니다. 992년에 신라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을 예우했고 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신라 왕실은
고려 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936년 9월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감금당했습니다. 그는 탈출해 고려에 귀순했습니다. 왕건은 견훤과 함께 후백제를 쳤습니다. 1~2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후삼국시대가 끝나고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993년 거란의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고려 조정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희가 나섰습니다. 제가 가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수행원과 함께 적진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손영 앞에 섰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 땅을 여진이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되찾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란이 왜 우리를 칩니까? 사흘 낮밤의 설전. 소손영이 물러났습니다. 고려는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80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1010년 거란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고려 현종은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거란군은 개경을 불태웠습니다. 궁궐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게릴라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철수했습니다. 1018년 거란이 3차 침입을 감행했습니다.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맞섰습니다. 그는 70세의 노장이었습니다. 귀주 외곽에서 거란군을 포위했습니다. 강감찬은 흙과 돌로 임시 성벽을 쌓았습니다. 전투는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거란군은 무너졌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 명. 이후 120년간 거란은 다시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1126년 권력은 왕실에서 외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자겸은 인종의 장인이 되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왕궁을 불태웠습니다. 인종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습니다. 결국 척준경이 군대를 일으켜 이자겸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왕권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1170년 무신들이 오랜 차별에 분노했습니다. 이방, 정중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문신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보현원에서만 1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개경거리에서 귀족들이 쫓겨나와 목이 잘렸습니다. 의종은 폐위되어 거제도에 유배되었습니다. 후에 암살당했습니다. 무신 정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196년 무신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교정도감을 설치해 사병을 양성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고 최씨 가문이 실권을 쥐었습니다.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까지 4대 6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231년 여름 몽골 살리타이가 침공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몽골군은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을 살육했고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귀주성에서 박서 장군이 70일간 저항했지만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고려는 굴복했고 몽골군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32년 최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다로 피하겠습니다.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몽골은 기병민족이었고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몽골의 살육장이 되었습니다. 1232년부터 1259년까지 27년간 몽골은 6차례 더 침입했습니다. 매번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몽골군은 사람을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를 잘라 세웠습니다. 한 번의 원정에서 귀 20만 개가 몽골 수도로 보내졌습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 김윤후가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쏘아 죽였습니다. 충주성에서는 노비 출신 장수 김윤후가 다시 몽골군을 격퇴했습니다. 백성들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강화도에서 안전했습니다. 1236년 최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장경을 다시 만들라.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칠 것이다. 경상도 남해 분사도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6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3년간 바닷물에 담갔습니다. 소금물로 삶고 그늘에서 말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칼로 새겼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몇몇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8만 1258개의 경판, 5200만 자, 1251년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1258년 무신 김준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최이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1259년 고종이 46년 재위 끝에 죽었습니다. 태자 왕전이 즉위했습니다. 원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백성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는 몽골에 항복했습니다. 2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1270년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삼별초가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삼별초는 배중손을 중심으로 진도로 들어가 항전했습니다. 1271년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공격했습니다. 삼별초는 3개월을 버텼습니다. 배중손이 전사했습니다. 자녀 세력은 제주도로 이동했습니다. 1273년 제주도에서 김통정이 항라산성에서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여몽연합군 1만이 제주도를 공격했습니다. 4개월간의 포위 끝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김통정은 끝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삼별초의 항전이 끝났습니다. 1274년과 1281년 몽골이 고려에 명령했습니다. 일본을 치는데 배와 군사를 내놓아라. 고려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274년 900척의 배와 2만 5천 군사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태풍이 함대를 덮쳤습니다. 절반이 침몰했습니다. 1281년 다시 14만 대군이 출정했습니다. 또다시 태풍이 왔습니다. 카미카제라 불린 그 태풍으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356년 공민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회복했습니다. 친몽골 귀족들을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1374년 공민왕은 측근홍륜, 최만생 등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침실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1388년 우왕이 명나라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이 찬성했고 이성계가 반대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 위화도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도저히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왕을 위해 싸울 수 없습니다.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4일 만에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켰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3번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474년에 고려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개경은 구세력의 땅이었습니다. 풍수지리학자 무학대사가 한양을 추천했습니다. 북악산을 등지고 한강을 품은 명당입니다. 1394년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궁궐 이름은 경복궁이었습니다. 1398년 태조 이성계는 5째 아들 이방원이 아닌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8월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세자 이방석과 둘째 형 이방본을 죽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태조는 충격에 빠져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넘겼습니다. 1400년 이방원은 여전히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넷째 형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방원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압했습니다. 이방간은 도주했고 나중에 유배되었습니다.
이방원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입니다. 1401년부터 1418년까지 태종은 맹혹한 권력자였습니다. 공신들을 제거했습니다. 1402년 정도전을 제거한 후 그의 일파를 숙청했습니다. 1406년 천암 민무구 민무지를 역모죄로 죽였습니다. 1410년 부인 원경왕후의 형제들을 제거했습니다. 왕후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오빠들을 살려주십시오. 태종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요. 왕후는 그 후 태종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1418년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충녕대군이 세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22세였습니다. 1420년 세종은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지편전을 확대 개편하고 젊은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이들이 조선 최고의 두뇌가 되었습니다. 1434년 태종이 죽었습니다. 세종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지만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443년 세종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글자는 우리말과 맞지 않는다. 백성을 위한 새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최만리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고 오랑캐 문자를 만드는 것은 사대의 도리가 아닙니다. 백성이 글을 알면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은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왕보다 어리석어야 나라가 편하다는 말이냐? 최만리를 투옥했습니다. 세종은 지편전 학자들과 비밀리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소리를 분석하고 글자를 설계했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28자로 세상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업무는 천한 것이다. 훈민정음은 300년 동안 천대받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20세기에 와서야 인정받았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은 말년에 당뇨와 안질로 고생했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어 시력을 잃었습니다. 54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라 32년간의 위대한 통치가 끝났습니다. 1453년 세종의 아들 문종이 즉위했지만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권력을 노렸습니다. 10월 10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좌의정 김종서를 집에서 습격해 죽였습니다. 70세의 노신이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황보인, 이양을 비롯한 대신들이 차례로 살해되었습니다.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12세 어린 왕은 눈물을 흘리며 왕위를 넘겼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었습니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이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밀고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질이 세조에게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역을 자백하라. 성삼문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반역은 당신이 한 것이요. 우리는 진짜 왕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6월 6명 모두 능지처 참당했습니다. 살이 조각조각 잘려나가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자식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를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7세의 어린 왕이 사약을 마셨습니다. 관풍헌
그곳에서 단종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었습니다. 1467년 함경도에서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 양반들이 우리를 차별한다. 반란군은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조정은 남이를 보냈습니다. 남이는 23세의 천재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화가 되었습니다. 1468년 영모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습니다. 28의 나이였습니다. 1469년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지만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예종의 아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대비 정희왕후가 결정했습니다. 세조의 손자 자을상군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자을상군이 성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13세였습니다. 1476년 성종의 부인 윤씨가 질투가 심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정희 대비가 분노했습니다. 왕비의 자격이 없다. 윤씨는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1482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폐비 윤씨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훗날 연산군이 되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1504년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가? 연산군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폐위에 찬성한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윤필상, 이세좌, 한칠애 수십 명이 능지처참당했습니다. 그들의 처자식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1506년 연산군의 폭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미녀를 강제로 뽑아들였습니다. 수천 채의 가옥을 부수고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9월 2일 새벽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연산군은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나는 왕이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2달 후 3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진성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중종입니다. 1519년 조광조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위훈 삭제,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하지만 훈구파가 반발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나라를 망친다. 남곤, 심정이 조광조를 모함했습니다. 11월 조광조가 체포되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마지막 시를 남겼습니다. 애꾸는 스승이 애꾸는 제자를 가르치니 애꾸는 제자가 애꾸는 글을 짓는구나. 그는 38세에 죽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이상주의자가 사라졌습니다. 1545년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명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대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녀의 동생 윤원영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윤원영은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윤임, 유인숙, 유관 등 70여 명이 죽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이 학살된 사화였습니다. 1575년 선조시대 살인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동인과 서인. 처음에는 인사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념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했습니다. 당쟁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했습니다. 18만 7천 명.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보를 명령한 것입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산 진성이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동래성이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4월 28일 왜군이 한양에 육박했습니다. 선조는 궁궐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렸다. 군중이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창덕궁, 창경궁도 불탔습니다. 한양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5월 이순신이 거북선을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옥포해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외 수군은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7월 8일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73척의 함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순신은 하깃진 전술을 폈습니다. 외선을 포위했습니다.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외선 59척이 격침되었습니다. 조선 해전 역사상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1593년 명나라 4만 3천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평양성 전투에서 고전했습니다. 결국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벽제관 전투에서는 왜군에게 패배했습니다. 양측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597년 왜군의 간계에 빠진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했습니다. 외장을 놓쳐준 죄로 잡아들여라.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백의종군으로 풀려났습니다. 7월 이순신의 후임 원균이 출전했습니다. 왜군이 거제도 7천량에서 매복했습니다. 조선 수군 전멸, 전선 160척이 모두 불탔습니다. 원균이 전사했습니다. 선조는 다급히 이순신을 다시 불렀습니다. 경이 다시 수군을 맡아주게. 이순신에게 남은 배는 단 12척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절망했습니다. 적은 330척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순신은 칼을 뽑았습니다. 싸우면 살고 도망치면 죽는다. 나를 따르라. 9월 16일 명량해역. 좁은 물길로 적을 유인했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적장선에 돌진했습니다.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외선 31척이 격침되었습니다. 12척이 330척을 이긴 기적이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왜군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적을 하나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노량 앞바다. 밤새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총탄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조카 이완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군사들이 동요한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54세였습니다. 깃발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조선군은 승리했습니다. 왜군은 철수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세자로서 분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광해군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1613년 광해군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형제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했습니다. 1614년 8세의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온돌방을 뜨겁게 달구어 살해한 것입니다. 계모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했습니다. 1623년 서인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다.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67세까지 살다가 1641년 죽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끝났고 조선은 친명배금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1627년 후금이 3만 군사를 이끌고 침입했습니다. 조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후금군은 한양 외곽까지 진격했습니다. 결국 형제의 맹약을 맺고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했습니다.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조가 거부했습니다. 오랑캐의 신하가 될 수 없다. 12월 청태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1637년 1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성 안에는
군사 1만 3천, 백성 4천이 있었습니다. 청군 10만이 산성을 포위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최명길이 말했습니다.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백성이 죽어갑니다. 김상원이 반박했습니다. 죽더라도 명분을 지켜야 합니다. 1월 30일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삼전도로 나갔습니다. 청태종이 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조에게 명령했습니다. 309고 두례를 행하라. 인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선 국왕이 오랑캐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5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645년 소현세자가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아들을 경계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 동화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귀국 2달 후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효종입니다. 효종은 북벌을 외쳤습니다. 청나라를 치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치를 힘이 없었습니다. 북벌은 구호로만 남았습니다. 1659년 효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침을 맞다가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1674년 예송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싸웠습니다. 겉으로는 예법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당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1680년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당파를 번갈아가며 권력을 주는 환국 정치를 펼쳤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 1689년 기사환국, 1694년 갑술환국. 권력이 바뀔 때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조선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1694년 장희빈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되었지만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로 폐위되었습니다. 사약을 마시기 전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녀의 아들이 훗날 경종이 되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약했습니다. 노로는 경종의 이복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려 했습니다. 소로는 반대했습니다. 1721년 신임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론이 노론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등이 죽었습니다.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인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영조입니다. 영조는 52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는 탕평책을 펼쳐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62년 5월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을 무차별로 죽이고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직접 죽일 수 없었습니다. 뒤주에 가두라. 5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 뒤주가 놓였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8일을 버텼습니다.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8일째 되는 날 뒤주 안에서 신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훗날 정조가 되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83세로 죽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노론 세력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고 젊은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박제가 정약용, 이덕무 같은 실학자들을 중용했습니다.
1777년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거중기, 농로 같은 과학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1796년 화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정조는 꿈꿨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새 수도로 삼고 개혁을 완성하리라. 하지만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49세였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멈췄습니다. 노론 벽파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대거 처형했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순교했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8년간 머물며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최고의 실학 저작들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1834년 순조가 죽고 헌종이 즉위했습니다. 8세였습니다.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조순, 김육은, 김좌근, 안동 김씨 가문이 60년간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관직은 돈으로 팔렸습니다. 백성들은 착취당했습니다. 1862년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진주밀란, 단성밀란, 한평밀란. 백성들이 관할을 습격하고 수령을 몰아냈습니다. 조선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왕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정왕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흥성군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12세의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고종입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안동 김씨를 숙청했습니다. 서원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납전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당백전을 발행해 경제를 혼란시켰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조선군은 간신히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외교장각 도서 수천 권이 약탈당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군함이 강화도를 침공했습니다.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 장군이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조선군 350명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조선은 문을 더욱 굳게 닫았습니다.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선포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습니다. 민비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민씨 척족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조선 포대가 발포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구실로 조약을 요구했습니다.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관세 자주권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략의 문이었습니다. 1880년 김홍집이 일본에서 돌아오며 조선 책략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라. 유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영남만인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882년 7월 90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모군란입니다. 군인들은 민비의 측근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습니다. 민비는 도망쳤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개입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했습니다. 청나라 군대 3천이 조선에 주둔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그들은 우정국 낙성식에서 보수파 대신들을 살해했습니다. 14개 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분제 폐지, 인민평등권, 지조법 개혁. 하지만 3일 만에 실패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고 일본군은 철수했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홍영식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탐관 오리를 몰아내고 외놈을 쫓아내자. 농민군은 백산에서 걸기문을 발표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5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일본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조선 땅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주둔했습니다. 전봉준은 전주화약을 맺고 잠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다시 내각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 7월 25일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두 나라의 전쟁에 달렸습니다. 1895년 4월 청나라가 패배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종속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9월 전봉준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항일 의병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과 관군에게 진압당했습니다. 12월 전봉준이 체포되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했습니다. 민비를 찾아내어 칼로 찔렀습니다. 시신을 노곤에서 불태웠습니다. 을미사변입니다. 조선 왕비가 외국인에게 시해당한 것입니다. 고종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896년 2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관 파천입니다. 조선의 왕이 외국 공사관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치욕이었습니다. 1897년 2월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뿐이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1905년 11월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대신들을 협박했습니다. 군대가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 을사오적이 조약에 찬성했습니다. 고종은 조약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무효다. 하지만 일본은 강행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었습니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하지만 그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준은 그곳에서 분사했습니다.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순종이 마지막 황제가 되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3발의 총성.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습니다. 안중근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위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32세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일병합 조약을 공포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소멸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518년에 조선 왕조가 끝났습니다. 경술국치, 나라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순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태형을 부활시켰습니다. 조선인은 일본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9년 1월 고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독살 의혹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수원, 평양, 의주, 선천 200만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일본 헌병이 발포했습니다. 7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1만 6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만 6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4월 15일 화성 제암리, 일본 헌병이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29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유관수는 이화학당 학생이었습니다. 17세였습니다. 그녀는 고향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수천 명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 헌병이 발포했습니다. 유관순의 부모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유관순은 체포되었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물었습니다. 다시는 만세를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유관순은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손톱이 뽑혔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이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18세였습니다. 1919년 4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일본군 150명 전사, 300명 부상. 10월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이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 3천을 섬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보복했습니다. 간도 참변, 일본군이 간도의 한인 마을을 습격해 무고한 주민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1923년 9월 1일 도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습격했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6천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습니다. 1926년 순종이 죽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610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진압되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일본은 조선을 전쟁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지원병제도 실시, 1939년 창씨개명 강요,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김씨는 가네야마가 되었고 이씨는 야마모토가 되었습니다. 5천년 이어온 성씨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1940년 조선어 말살 정책,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조선어로 말하면 체벌을 받았습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징병, 징용, 정신대 8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탄광에서, 군수공장에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20만 명의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파괴되었습니다. 1943년 학병제도 실시, 대학생들이 강제로 일본군에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군 수뇌부가 사상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총살당했습니다. 25세였습니다. 1940년 김구 선생이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충칭에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서울 거리에 태극기가 나부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눈물을 흘렸습니다. 36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점령했습니다. 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9월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이승만이 귀국했습니다. 11월 김구가 돌아왔습니다. 12월 김일성이 평양에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947년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거부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김구가 반대했습니다.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9월 9일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김일성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경교장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안두희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김구는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74세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 10개 사단이 38선을 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 탱크가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국군은 무너졌습니다. 6월 27일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전으로 피난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피난민 수백 명이 다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7월 미군이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대구, 부산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9월 15일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7만 5천 명의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9월 28일 서울 탈환, 10월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했습니다. 10월 19일 평양 점령, 10월 26일 압록강 도달, 통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 중국군 30만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내 전술, 총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했습니다. 12월 흥남 철수, 10만 명의 피난민이 배에 올랐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14후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200만 명이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얼어 죽었고 노인들이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3월 14일 서울 재탈환,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고착되었습니다. 1951년 6월 고지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백마고지, 저격능선, 한 뼘의 땅을 두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3년 한개월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휴전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한 사망자 62만 명, 북한 사망자 50만 명, 민간인 사망자 250만 명,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공장은 파괴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1954년 전후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쌓았습니다. 1960년 4월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했습니다.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시위 중 실종되었습니다. 4월 11일 그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였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월 19일 서울에서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발포했습니다. 186명이 죽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2년간의 독재가 끝났습니다. 419혁명이었습니다. 7월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장면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인들이 서울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해체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반대했습니다. 굴욕 외교다. 하지만 박정희는 강행했습니다.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착공. 2년 5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77명이 공사 중 사망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22세의 재단사 전태일이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었습니다. 박정희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박정희는 불안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간선제,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사실상 영구 집권 체제였습니다. 10월 유신이었습니다. 1973년 8월 김대중이 도쿄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를 배에 태웠습니다. 바다에 수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해 풀려났습니다. 유신체제는 철권 통치였습니다. 긴급조치로 모든 반대를 탄압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구속되고 제적당했습니다. 1974년 민청학년 사건. 180명이 구속되었습니다. 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박정희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제철소, 조선소, 자동차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1979년 8월 YH 무역 여공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김경숙이 추락해 죽었습니다.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탱크가 거리에 나왔습니다.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 박정희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각하,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정희가 쓰러졌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도 죽었습니다. 18년간의 박정희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를 기대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2월 12일 밤 군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했습니다. 군부를 장악했습니다. 1980년 5월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 5월 17일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을 연행했습니다. 대학을 폐쇄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수부대가 진압했습니다. 곤봉으로 학생들을 구타했습니다. 칼날로 찔렀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5월 19일 10만 명이 금남로에 모였습니다. 공수부대가 발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5월 21일 시민들이 무기고를 열었습니다. 시민군이 조직되었습니다. 공수부대는 외곽으로 물러났습니다. 광주는 해방구역이 되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공격했습니다. 탱크와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시민군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윤상원, 박금희를 비롯한 시민군이 전사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165명, 실제로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광주를 폭도로 몰았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1980년 9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독재였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 전두환 일행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소행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살아남았지만 17명이 죽었습니다.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등이 사망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받다 죽었습니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물고문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4월 13일 전두환이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개헌 논의를 금지한다.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6월 10일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6월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넥타이 부대가 합류했습니다. 주부들이 나왔습니다. 전국이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6월 29일 노태우가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월 5일 이한열이 사망했습니다. 100만 명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12월 16일 대통령 직선제 선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출마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었습니다.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완전한 민주화는 아니었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손을 잡았습니다. 1992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32년 만에 문민정부였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하나회 숙청.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했습니다. 1212 쿠데타와 518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1996년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선고. 후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였습니다. 12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야당 후보로는 최초였습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IMF 극복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350만 명이 금을 내놓았습니다.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김대중은 햇볕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한과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과 김정일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 거리가 붉은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12월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참여정부를 표방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이 육로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재집권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습니다. 500만 명이 조문했습니다. 나라가 울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이 전사했습니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304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250명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구조는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광화문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측근에게 국정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주 토요일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퇴진,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5월 9일 조기 대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촛불혁명이 승리한 것입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문재인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났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남북 화해의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은 교착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21년 BTS가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한류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2022년 3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IT 강국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들판에서, 삼국의 전장 위에서, 고려의 절집과 조선의 서재에서, 그리고 오늘 이 도시의 창문 사이로도 5천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습니다. 고조선이 무너졌을 때 삼국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모든 것이 불탔을 때 다시 세웠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을 외쳤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맨손으로 다시 쌓았습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숨결 속에서, 당신의 발걸음 속에서, 당신의 선택 속에서.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5천년 전 누군가가 불을 피웠습니다. 그 불씨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불씨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민족 5천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